사할린 아리랑 정람희 글. 차가운 얼음의 땅 러시아 사할린. 얼어붙은 자작나무 숲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숨결같이 희미한 아리랑이 들려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간 6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한 맺힌 노래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고향에 가고 싶어 미쳐 죽었지. 17살에 원함은 타국으로 끌려가야 했던 조선인 김흥만.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다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소녀는 얼어붙은 자작나무 숲에서 몰래 고향 노래를 불렀다. 1941년 5월 모내기가 한창일 때였다. 일본 순사와 면에서 나온 이들이 흥만을 불렀다. 딱 2년만 다녀오면 2,000엔을 갖고 올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내가 안 가면 내 아버지가 가야 해. 너만 가면 남은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흥만은 눈앞이 깜깜해졌다. 농사를 짓는 족족 일본에게 공출로 빼앗겨 늘 굶주리던 어머님 얼굴이 새파래졌다. 저는 안 갈랍니다. 흥만의 말에 일본 순사는 일본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지금은 전쟁 중이야. 누구든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들은 토끼 사냥 작전을 쓰기도 했다. 한밤중에 마을을 포위하여 도망칠 길을 막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조선 청년들을 찾아내 끌고 갔다. 말은 모집이었으나 사실은 강제징용이었다. 배고플 때 먹어라. 어머니는 밥으로 만든 가루 한 뭉치를 흥만의 옷 보따리에 넣으며 눈물을 훔쳤다. 울지 마요. 곧 올 건데요 뭘. 꼭 살아오너라. 항상 몸조심하고. 아버지가 어두운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던 동생들은 화물 자동차가 출발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우린 어디로 갑니까? 부산항에서 배에 옮겨 탔을 때 누군가 물었다. 4~5명의 경비원들은 실실 웃으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군수물자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가보면 알 거 아냐. 말보다 매가 먼저인 세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흥만의 마음도 막막했다. 사할린에 끌려간 흥만은 다른 조선인들과 함께 탄광에 배치되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5시간 넘게 흥급 모자에 달아놓은 전등 하나에 의지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작업해야 했다. 서고 엎드리고 누워서도 석탄을 캤다.
그날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어두운 갱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옥과도 같았다. 탄광에서는 붕괴, 낙석, 폭파 작업으로, 벌목장에서는 손발에 동상이 들어 청년들이 죽어갔다. 철도 공사장에서는 침묵 하나에 조선 청년 목숨 하나라는 말까지 있었다. 아프거나 병에 걸려도 쉬지 못했다. 일본 간부들은 열이 나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몽둥이로 후려쳐서 작업장으로 끌고 갔다. 대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 석탄 한 개라도 득해.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천황폐하의 은혜에 보답해라. 하지만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었고 일본인들의 천황이었다. 흥망과 같은 조선인들에겐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말이 터무니없는 말뿐이었다. 사할린의 겨울은 혹독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위에 얼음이 맺혔다. 볼품없는 식사마저 꽁꽁 얼어 먹을 수 없었다. 사람들을 몰아넣은 숙소는 가축울이나 마찬가지였다. 겨울엔 눈과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고 여름엔 온갖 벌레와 빈대가 나올 정도로 더러웠다. 식사는 무가 들어간 된장국에 비린 생선죽, 때로는 콩이 섞인 보리밥 한 덩이였다. 몸이 아파 누우면 그나마도 주지 않았다. 흑마는 매일 굶주렸다. 풀뿌리나 쑥을 캐먹기도 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호박을 따 먹었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흑마는 피멍 들고 터진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야 했다. 흑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붙잡혀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질을 당했다.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판자로 사방을 막은 독방에 몇 날 며칠을 갇혔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죄수처럼 감시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바닥에서 주운 사금파리로 글씨를 쓰고 있을 때 어느 방에선가 허느낌 같은 희미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흑마는 눈물 속에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동네 잔치가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흥겹게 부르던 노래였다. 동생들과 남하러 갈 때 작대기를 두들기며 부르던 노래이기도 했다. 2년이 지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조선 사람들이 몰려가 탄광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헌병들이 보란듯이 소리쳤다. 지금부터 재직용한다. 약속과 다르잖소.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흑마는 반항했다는 이유로 환경이 더 나쁜 곳으로 끌려가 극심한 노동과 감시에 시달렸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다. 일본은 전쟁에서 졌다. 해방이다. 해방이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흑마는 조선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제
고향에 갈 수 있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끔찍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조선 사람은 모두 소련의 스파이야. 일본군과 헌병은 조선 사람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일본 사람들의 하풀이와 증오, 범죄도 더해졌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과 경찰에게 그리고 군인도 경찰도 아닌 일본 사람들에게 학살당했다. 카미시츠카 마을에선 일본 경찰이 조선 사람 18명을 경찰서에 모아놓고 총을 쏘아 죽이고는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학살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홈스크 동쪽 미주오 마을에서도 조선 사람 35명이 잔인하게 학살되었다. 제양 군인회와 청년단을 비롯해 일본 사람들은 헛소문을 퍼뜨리며 조선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다. 어린이도 5개월밖에 안 된 젖먹이도 빼놓지 않았다. 흑마는 굴을 파고 숨어서 겨우 살아남았다. 조선으로 가는 기국선이 온대. 살아남은 조선 사람들은 사할린 남쪽에 있는 코르사코프 항에 모여들었다. 흑만도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안고 항구로 달려갔다. 마차 타고 오는 사람, 기차 타고 오는 사람, 어린아이를 업고 오는 사람, 식구들과 함께 보찜을 지고 오는 사람. 코르사코프 항구는 사람 산이 되고 사람 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사할린을 먼저 떠난 건 일본 사람들이었다. 강제로 끌고 갈 땐 너희도 일본 사람이야 하며 깨어내더니 전쟁의 피해자 너희는 조선 사람이야 하면 자기들만 서둘러 도망쳤다. 집으로 가는 배는 끝내 오지 않았다.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다 항구에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 고향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 미쳐 죽은 사람도 있었다. 사할린에 끌려간 6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흑마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리랑을 불렀다. 아버지도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코흘리게 동생들도 흑마를 보며 손짓했다. 눈썹이 하얗게 새버린 흑만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본 패망 후 사할린에 남은 한인 4만 3천여 명. 강제로 낯선 타국 땅에 끌려가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다 건너 고국을 향해 부른 노래는 고통과 기다림의 노래였다. 소년 흑만이 차가운 겨울숲에서
늙어버린 몸을 기대던 자작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고향엔 평생 그를 기다리다 죽은 어머니가 있었다. 차가운 얼음의 땅 러시아 사할린. 얼어붙은 자작나무 숲에서 가만히 눈을 들어보면 숨결 같은 아리랑이 눈물처럼 흩날린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기묵만들의 그리움이 오늘도 말없이 자작나무 숲에 쌓이고 있다.